오늘 또 여전히 잘 계시죠? 이 루나에 왔다가 길섭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또 중얼거립니다. 이 해인사에 살 때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서운함에 있으면서 그래 해인사에 가서 1년 동안 사집을 가르치면서 지내는데 확실히 해인사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디다. 그때는 성철스님, 해암스님, 일타스님,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통도사는 뒷방에 있는 스님들이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해인사는 가보니까 뒷방에서 그런 것을 하는 스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수행하는 분위기로 많이 짜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힘이 차고 학인들도 많고 해가지고 상당히 법지종가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내면서 보니까 그 백년암에 계시는 그 성철 스님이 위상이 대단했어요. 한마디 하면은 뭐 큰절에서 아주 받들어 모시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요새 말로 무슨 독재적인 그런 분위기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수행력이 높은 어른의 말씀을 잘 받들어 모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타스님께서 장삼을 입으면서 놀란 표정으로 또 어떻게 보니까 즐거운 모습으로 아이고 백리남 이 큰스님이 날 오락하는데 왜 부르는지 그렇게 하면서 장삼을 입으시는 모습이 큰 스님이 찾는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더라고. 내가 곁에서 그때 마침 지나가다 봤어요. 걱정을 하면서도 자신을 옳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스님으로 생각하는 일타스님조차도 그 방장 스님의 말씀에 그렇게 무게감을 두는 모습을 보고 참 충충시하다. 참으로 산중에 무게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이 성철 스님은 성격도 괴팍한 부분이 있지만은 후학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심심하면은 장난기가 발동하면은 큰절에 지팡이를 큰 걸 짚고 내려와가지고 선방 근처나 강원 근처 돌아다니면서 야단도 하고 학인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선방에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쉬는 시간에는 지대방에서 이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음 법회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나?
말구 사줄까, 말구? 경상도 사투리도 뭐 반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고 공부 안 한다고 말구 사줄까, 말구?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경책을 그렇게 엄중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법당에서 이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 덩치 좋은 학인이 나오니까 니네하고 씨름 해볼까? 씨름 한번 붙어볼까? 한번 하자.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뒤에 따라 나오다가 모두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학인들도 참 이리 둘러서서 그런 스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쉬는데, 그게 현당에 학인들이 꽝을 지르면서 막 달아나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웃으면서 막 쿵쿵 소리가 나고 난리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또 나가봤더니, 백년아 큰 스님이 지팡이를 길다란 거 짚고 현당에 그 지대방 가서 학인들을 때리면서, 이놈들 밥만 처먹고 잠만 자고 내 집에 가라 그러면서 쿵쿵 하고 막 지팡이를 내두르고 하니까 학인들이 맨발로 달아나면서 웃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건너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참으로 이 달아나는 학인들이 좋아가지고 그 어른 스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니까 참 그 웃음소리에 그 학인들이 신심이 나고, 참 바라보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근래 들으니까 한국의 큰 스님들이 선언이나 강원이나 이 학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적고 간섭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나친 간섭은 잔소리가 되고 어른들의 위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수행하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 지팡이를 휘두르고 마이크를 사줄까라고 하는 말만 해도 후학들은 가슴이 훈훈하면서 수행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그저 자기 생각이나 계산만 하고 지난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한국의 산중이 무게가 얇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루라에 나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관심을 피차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승속을 불문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두들
몸을 도사리고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해인사에 1년을 참 알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도 부끄러운 면이 있었는 것은 어느 날 부산에 갔다 오니까 그때가 아마 방학이었지 싶어요. 갔다 오니까 강주 스님하고 교무 스님 하는 말이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에 참여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든지, 내용인즉슨 내가 방을 비운 새에 49제가 됐다고 누가 왔더래요. 나는 없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대신으로 강주 스님하고 교무 스님이 참석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명색이 스승과 상자지간에 49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 가지를 말해 주잖아요. 그렇게 된 게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수계를 하고 나니까 들리는 소문에 은사 스님이 옛날에 절에 와서 살다가 중간에 한번 바람을 씌워가지고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아들이 승려가 돼가지고 범어사 강원에 있는데 이름까지도 뭐라고 말해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스님한테 먼저 그런 말을 하기도 그렇고, 스님이 참말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도 한 만나보고 잘 지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도 뭐 나이도 좀 됐고 해가지고 이해도 할 텐데, 가만 보니까 스님이 자꾸 그런 내용을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운함 맡을 때도 동화서 계시는 스님을 모시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모시려고 하니까 싫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스님이 그런 좋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들 스님이 저 대구 근처에 암자를 하나 지어가지고 모시고 갔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내하고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있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뿐인 상자 입장에서 49제가 되도록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그때 강주를 하던 무관 스님하고 지금은 입적을 했습니다마는 교무 보던 원각 스님이 내 대신에 49제에 참여를 했다. 그건 역시 참 이 스승복도 적지만은 뭔가 그 사제지간에 그런 돈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선근히 부실하고 그 어른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부실한 데서 왔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지금도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 뒤에는 어떤 차가 가다가 내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차를 한참 멈춰가지고 있다가 내 얼굴을 비치는 모습을 보고는 지나갈 정도로 참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넉넉한 호주 사람입니다. 오늘은 루나에 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계십시오.